입만 열면 누구 나가라 그러고 자기들 소장파라고 앞세워서 자기네들 치고는 전부 다 감추고 정당화하고 정작 본인들은 뭐 명태균 여론조사에 뭐 막말 쌍욕에 멱살 잡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의상 극우라고 불러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대안과 미래의 실체, 소장파를 가장해서 자기들은 온갖 구태질 다 하고도 자기들만 면피를 하고 저 같은 힘없는 대변인들한테는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무슨 막말 대변인을 인적 청산을 해라, 쇄신을 해라 난리를 치는 이 국민의힘 정말 정리되어야 할 기득권들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조선일보 기사를 좀 짚어볼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박민영TV가 너무 성행한 나머지 조선일보에서 저희 방송을 인용을 했습니다. 제 멘트를 또 인용을 했더라고요. 일단 뭐 헤드라인 보시면은요, 일단 좀 어이가 없죠. 오세훈 시장 1심 유죄 판결에 당권파 미소, 한동훈 신중, 이준석 걱정. 거의 뭐 소설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조선일보가 사설의 수준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는 좀 재래식 미디어로 전락을 해서 도저히 읽을 만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사설은 취급도 좀 안 하는데 그래도 스트레이트 뉴스는 조선일보가 좀 잘 쓰지 않나? 그런 일말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어떤 정견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어주는 그런 기사는 조선일보가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아주 그냥 소설 시나리오 쓰는 이제 문학다방으로 조선일보가 좀 직종을 바꾸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자, 내용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체 뭘 근거로 당권파 미소라고 하는 이런 단서를 달았을까? 네, 제 워딩을 아래 기사 본문을 좀 보여주시면요. 네, 저희 박민영TV 뭐 개인 유튜브에서 했던 이야기, 저 좀 위에 다시 올려보시면요. 네,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 그 아래에 반명 장 대표 인사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저것도 사실 전혀 이 실명이 거론되지 않는 알 수 없는 인물들의 이제 이야기를 다 인용을 해놨고 유일하게 이제 실명 거론된 게 저예요. 여러분들께서 매일 이렇게 봐주시는 저희 박민영TV도 조선일보가 이렇게 실어갔습니다. 또 뭐 모은 체급을 또 얼마나 키워주려고 뭐 하여튼 근데 이게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저희 방송에서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봐라, 우리 시청자들의 반응을 좀 보셔라. 우리 동지지 않느냐. 우리가 서로 허물 있고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포용하는 것이 동지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그리고 저 대책 없는 미래 자칭 소장파 사람들이 무슨 우리 당에서 무슨 일만 펼쳐지면은 당대표 사퇴해라, 무슨 대변인 나가라, 인적 쇄신해라, 청산해라, 전륜해라, 절연해라 그 난리를 치니까 본인이 정작 힘들어졌을 때 아무도 편 안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절오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오세훈 시장께 굉장히 서운한 일도 많고 뭐만 하면은 인적 쇄신해라, 청산해라, 나가라 하고 하는 그 대상에 제가 들어가 있어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 그날 방송에서 제가 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막 비판하고 뭐 냉혹하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비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지도부에게도 안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검증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 3심에서 잘 해소를 하고 오셔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딱 이거 하나를 떼가서 마치 저를 비롯한 장독 당대표의 이런 가까운 인사들이 절호를 하라는 식으로 빙긋 미소를 짓는다는 식으로 소설을 써놨습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거 다시 조선일보 기사 이따가 다시 볼 건데 그럼 잠깐 SBS 기사로 가볼게요. 우리 SBS 김태현의 친구쇼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뭐 한동훈 씨와 어떤 소통들 하는지 뭐 대충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굳이 그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겠고 이 김태현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듣는 게 많습니다. 뭐 최근에 이 김태현 친구쇼 방송에서 PD 2명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사표 쓰고 나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서 연봉 2배 주겠다. 그렇게 해서 잘 나가는 유튜브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고 김태현 친구쇼에서 PD 2명 빼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사실 그 위에 좀 올려보시면 이거 뭐 댓글 수 보시면은 뭐 좋아요 3개 댓글 2개 달려있는 뭐 이런 기사 파급력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입 아픈 수준이긴 합니다만 뭐 PD도 나가고 뭐 김태현 친구쇼 해가지고 뭐 얼마나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본문 내용 좀 보실게요. 여기 완전 날조를 해놨습니다. 저희 박민영 TV는 저희 시작하자마자 뭐 좋아요 500개씩 찍히던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게 여론 조작과 날조의 현장입니다. 조선일보는 앞뒤 맥락 다 떼놓고 당신들이 우리한테 뭐만 하면 절윤해라 하니까 지금 당신들에 대해서 다들 위로를 못 해주고 있고 오로지 슬퍼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러 하란 얘기들이 지금 지지자들이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했더니 조선일보가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제 싣고 가서 이제 SBS에서 한 차례 또 가공을 하고 나니까 이 텍스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마치 제가 저러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또 써놨죠. 이게 바로 한동훈 씨의 이 여론 조작의 실체가 아닌가 의심을 좀 해봅니다. 당원 게시판도 이런 식으로 당심이 어쩌고 하는 것들을 또 뭐 채널A니 뭐 문화일보니 기사 열심히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기사 자기들이 퍼가서 방송 틀면서 또 패널들이 논평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 자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강력한 의심이잖아요. 조선일보는 뭐 지금 한동훈한테 데스킹 받는다는 저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수준의 기사들을 쓰고 있는데 그따위 기사를 쓰고 나서 소설 쓰고 나서 가공 한번 하고 나서 내가 이 친당권파, 뭐 당권파란 말도 저는 좀 황당합니다. 여러분 당권파가 마치 뭐 대단한 기득권이라도 가진 것처럼 그래서 막 송곳 검증의 막 대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지목을 하시는데 제가 무슨 정민철처럼 뭐 테슬라를 타고 다니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배지가 있기를 합니까? 마땅한 뭐 공직이 있기를 합니까? 뭐 정기적으로 월급 나오는 곳이 있기를 합니까? 뭔 당권파예요. 월급 한 푼 안 주는 대변인 하는데, 그것도 미디어 대변인 하는데 당권파라고 하면서 정작 재선, 3선, 서초, 부산, 대구에서 국회의원 기득권 다 누리고 계신 분들이 우린 소장파니까 괜찮고 멱살잡이 해도 괜찮고 명태균이랑 엮여도 괜찮고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신락 같은 말 한마디 끄집어내가지고 생트집 잡으면서 나가라고 하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당권파라는 말도 웃긴데 아무튼 당권파들이 마치 이런 식의 여론을 만드는 것처럼 여론 호도 조작을 하고 있죠. 예, 그쪽 아래 내려보시면은 뭐 조은희 의원이 뭐 관련 질문을 우리 또 김태현 친구쇼 우리 김태현 씨가 이렇게 또 넌지시 물어봅니다. 조선일보 기사 인용하면서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뭐 저게 대단한 뉴스고 뭐 대단한 멘트가 들어있다고 저 한 줄을 저렇게 고스란히 따가서 대책 없는 미래 소속 우리 또 조은희 의원한테 이렇게 또 유도신문을 하죠. 또 재밌는 답변 나왔다면 그거 가지고 또 헤드라인 잡았겠죠. 네, 지금 이따구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게 친한동훈 친한파들 그리고 그 재래식 미디어들의 이런 여론 공작 카르텔의 실체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우리 조은희 의원이 원래 그런 사람이다 하시는데 제가 원래 어떤 사람인데 저런 말씀하셨을까요? 뭐 제가 조은희 의원님 원래 어떤 분인지 좀 알아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조은희 의원님 지금 그 책임당원 명부 2,200여 개를 명태균 씨에게 넘겨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계시잖아요. 이거 기사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세훈 시장 1심 유죄가 났기 때문에 지금 박주민 의원이 조은희 의원도 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제가 우리 조은희 의원님의 좀 반론을 실어드리고 싶었는데 입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송치가 되면은 뭐 어쨌거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명은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 2,200개 책임당원 명부를 뭐 하다못해 가짜뉴스다. 하다못해 뭐 조작 투사다. 뭐 이재명처럼 무슨 뭐 조작 기소다. 그런 말이라도 하시든가. 그러니까 뭐라도 좀 있으면 제가 좀 이걸 반론을 해드렸을 텐데 이 우리 오 시장님 1심 재판부 변호사들이 좀 제대로 논리를 못 만든 것처럼 제가 방어해드릴 만한 논리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사실관계만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거야말로 좀 썩은 내 나는 구태 기득권 정치 아닌가요? 조은희 의원님, 서초 같은 양지 바른 곳에서 재선하고 싶으셔서 명태균 씨 같은 저 사기꾼들이랑 협잡해서 여론조사 지금 조작했다는 혐의 받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이 지금 뭐 한가롭게 그 친구쇼 나가서 저런 질문 받으면서 원래 그런 사람이니 어쩌니, 외신 대변인이 어쩌니 이런 얘기하는 게 지금 맞나요? 언제부터 소장파라고 하는 자칭 소장파 포장지의 정의가 나는 뭘 해도 괜찮고 나는 구태짓거리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송곳 검증할 수 있는 치트키가 됐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은희 의원님. 그런데 우리 조은희 의원님 그 우리 대책 없는 미래의 기준과 잣대대로라고 하면은 인적 쇄신 대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말 몇 마디 제가 평균 연령 93세 상임 고문님들께 그 얘기한 거, 그리고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할당제 장애인 할당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김혜지 의원 눈이 불편하지만 기득권이지 않냐 이 얘기했다고 무슨 막말 대변인이라면서 인적 쇄신하라고 하셨던 분들이 본인들은 이런 구태 기득권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왜 인적 쇄신 스스로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인적 쇄신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당 위원장을 또 나오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좀 맞나요? 우리 당 소장파들은 재판받고 기소당한 상태에서 오세훈 시장처럼 기소당한 상태에서도 그냥 선거 나와도 되고 무조건 뭐 당대표만 샀다라고 난리치면서 이 국면 전환하듯이 마치 그 집권 세력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 막 난타하면서 국면 전환하면서 자기들 악재에 덮듯이 본인들 악재에 터질 때마다 당권판이 뭐니 온갖 사보타주를 다 하면서 자기들 악재를 덮고 정작 자기들은 시장 출마도 하고 서울시당 위원장도 출마하고 이게 소장파입니까? 서울시당 위원장 지금 나가시는 게 맞아요? 조은희 의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미러링이지 않습니까? 절 5가 마찬가지로 이 재판 시작되기도 전부터 절연하라고 하는 식으로 심지어는 당원들 무슨 지지자들도 절연하라고 본인들이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돌려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당원분들께서 본인들도 같은 잣대면은 절연의 대상 아니냐, 본인들도 청산 대상 아니냐, 뭐 억울한 게 있으신가요? 뭘 당권파가 미소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제조하고 있습니까? 뭘 잘했다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김태현 씨의 그 한동훈 친구쇼라고 불리는 김태현 씨 방송 뭐 댓글 2개 달려있는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정정 요청하고 언중위에 제소를 걸어도 수용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지만 뭐 그럴 만한 값어치도 느껴지지가 않아서 굳이 그런 조치를 하지 않겠고요. 제가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 한번 쭉쭉 다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혜인 기자가 야당 출입을 언제부터 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알고 있는 좀 조선일보 에이스 기자들은 지금은 다 다른 데 떠나 계시더라고요. 우리 좀 탄핵 국면 때부터 활동하셨고 그 이전부터 저랑도 교류하셨던 조선일보 에이스 기자들은 뭐 다 어디 가신 것 같고 이 두 분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데스크에 열심히 이제 오더 받으면서 뭐 취재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름 자주 등장하시죠. 네, 당권파에 대해서 미소 지었다라고 가짜뉴스도 제조를 했고 헤드라인부터가 틀렸고 네, 우리 이제 오늘은 또 이제 그분은 또 빠지셨네요. 또 김 한 분 또 계신데 네,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분이랑 같이 쓰셨는데 뭐 누구랑 쓰시든지 간에 좀 제대로 된 기사 쓰세요. 네, 스트레이트 기사 쓸 때는 사심을 담으시면 안 되고 본인이 해설을 하시면 안 되고 플레이로 뛰실 거면은 기자 하지 말고요, 언론인 하지 말고 정치판으로 뛰어드셔서 정정당당하게 싸우십시오. 이렇게 관찰자다라고 하는 그 틀 뒤에 숨어서 기사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요. 네, 다시 본문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 이야기 쓴 것도 웃긴데요. 한동훈이 신중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왜 조선일보가 한동훈 씨한테 데스킹 받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한동훈 씨의 그 한동훈 개파들이 오세훈 시장 날아가니까 정말 빵긋 웃었지 않습니까? 그게 뼈 아팠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걸 열심히 카바치겠다고 지금 조선일보가 나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항상 그렇게 구원투수로 등장을 하시니까 공교롭게도 그지 않습니까? 장도혁 대표 참척상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 이혜인 기자가 기사화를 하셨고요. 네, 폐륜까지 같이 하는 조선일보인데 아무튼 그래서 한동훈 씨가 신중했다. 뭘 신중했죠? 저희가 오세훈 시장 그 선고 직후에 이미 짚어드렸습니다. 한동훈 개파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방식으로 자신들 이권만 챙기는지.
연합뉴스에서 취재한 내용들, 친한파 의원들에게 취재한 내용들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우리 조선일보가 좀 취재력이 전부 다 떨어져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친절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재방송 모니터링을 하실 거면은 이 내용 좀 똑똑히 보고 좀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 제가 아까 보내드린 연합뉴스에서 밑줄 쳐진 그 내용 보시면은 친한파 의원들이 1심 결과 보니까 이거 상급심에서 뒤집기는 어렵겠던데, 근데 그럼 결과적으로 한동훈한테 좀 힘이 쏠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좀 장 대표 힘이 약해지면서 한동훈 복당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고요. 결과적으로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생겨나지 않겠어? 그런 이야기들 친한파들이 했다가 그거 가지고 조은희 의원이 단톡방에 공유까지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어제 경향신문에서 나왔었죠. 누구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같은 동기를 공유를 해요. 선거를 이겨야만 했고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했지만 사법적인 리스크로 공석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지도부도 검증 책임을 져야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뭐가 좋아서 빵긋 웃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오세훈 시장, 한동훈 씨 같은 분들과 그 라운드를 공유를 하질 않아요. 본인들과 우리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요.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세 사람이 그 재래식 미디어 그 알량한 파이 가지고 경쟁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중정치 일선에 있기 때문에 그대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검증 책임인 우리한테까지 불똥 튈까봐 소명을 잘 하셔라 말씀을 드렸죠. 이득을 보니만이 생각하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 하물며 여론조사 차트에서 없어지게 되면 만약에 그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 한동훈 씨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난 조기 대선 때도 오세훈 시장이 출마 포기하겠다라고 하니까 쪼르르 달려가서 한동훈 밀어줘야 한다. 그 스피커들도 전혀 필터링 없이 오 시장 표는 한동훈에게 올 것이다. 이제 찬탄파 유일 후보가 됐다.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셨지 않나요? 근데 왜 저희한테 뒤집어 씌우시죠? 네, 그런데 이런 식의 이야기, 이런 파렴치한 자기 이득 챙기기식의 이야기들 실컷 필터링도 없이 참 투명한 것도 저는 신기해요. 친한동훈계 스피커들 보면요, 한동훈 씨가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니까 그 미천이 더 빨리 드러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생각이 들더라도 누가 통신사 기자한테 저런 식으로 재불 이야기를 다 합니까? 속마음 다 들킨 거죠. 네, 이런 이야기 하고 심지어 아까 보니까 또 이현종 씨 무슨 뭐 어벤져스인가 하는 방송에서 또 우리 방송, 저 조선일보 기사 인용하면서 또 우리 방송 비난했다고 하시던데, 이현종 씨도 또 거들었죠. 문화일보에서 어제 또 논설하면서 본인들이 달아놓은 그 썸네일이 그래요. 어제 이현종 의원이 그 이제 한동훈이 원톱 됐다. 오세훈 위기에 빠지고 한동훈은 원톱 됐고 장동혁 대표는 꼼수만 피우고 있다. 저기 이현종 의원님 얼굴 본인이 지금 방송하셔가지고 달려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렇게 논평하신 거 아닌가요? 친한파 의원들이 저렇게 속내 다 드러내놓고 본인들이 이제 한동훈 원톱 됐다고 박수치고 있었으면서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우리 당심에 대해서 논평을 한 제 글귀 하나 긁어가서 당권파가 미소 지었다라고 기사를 쓰는 게 당최 언론인으로서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요새 재래식 미디어들의 수준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무리 조선일보가 자생적으로는 구독자 늘릴 수도 없고 정부 광고, 기업 광고 없이는 운영이 힘든 정도의 이 신문 매체가 돼서 자생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플레이어로 노골적으로 뛰면서 없는 사실까지 비틀어 만들어가지고 보도를 합니까? 정반대로 비틀어서요. 한동훈이 빵긋했겠죠. 당권파들은 신중한 것이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준석도 등장을 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여기도 또 오만 날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오동석 노래 부르잖아요. 조선일보 사설에서 맨날 오동석 연대는 불가능한가 하는데, 아까 조선일보 기사에 또 하단부 보시면요. 뭐 이준석 대표는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뭐 제가 전해 듣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준석, 한동훈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굳이 뭐 듣는 거 없더라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기들이 전부 자기만 주인공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무슨 연대를 합니까?
그 대책이 없는 소리라고 하는 건데 그 오동석 연대를 이제 간절하게 바라는. 근데 이제 오동석이란 표현이 잘 안 팔렸나 봐요. 이제 좀 바꿨습니다. 오이한으로. 네, 이준석 대표가 오이한 연대 구상이 무산되지 않을까봐 염려를 하고 있다. 어이가 없죠. 네, 이거는 제가 오전 방송 모니터 하다 보니까 개혁신당 관계자분 김성열 전 최고위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개혁신당 관계자들은 익명 인터뷰 자체를 안 하는데 우리는 실명 인터뷰를 주로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개혁신당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권 관계자 어디서 만들어냈습니까? 대체 조선일보는 가보지도 않은 그런 참척상 분위기를 누구한테 전해 듣고 다른 기자들도 안 쓰는 내용을 자기네들이 부풀려가지고 소설을 쓰고, 대체 개혁신당에는 그런 얘기 한 사람 없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런 야권 관계자를 창조해 와가지고 오이한 연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글 쓰고 있습니까? 우리 이혜인 기자님은 이러려고 기자 시험 열심히 치셨나요? 이런 기사 쓰시려고? 제 말에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부끄러움 없이 방송합니다. 저는 제가 정치적 논평할 때요, 제 진심을 담아서 논평해요. 최선을 다해서 저의 사고력 안에서의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판단과 근거, 논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혜인 기자님은 개혁신당 취재하신다는데 개혁신당 누구 취재했는지 저보다 개혁신당에서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쪽의 이 어떤 동향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취재를 했는지 이런 소설이나 쓰고 앉아 있는 게 뭐 소설이 아니라면 답 정해놓고 그런 얘기해줄 사람들 찾아 삼매경 하루 종일 누가 내가 원하는 기사대로 얘기해줄 사람 있을까 찾아보면서 그냥 열심히 창조를 했겠죠. 퍼즐 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기사를 쓰면은 뭐 직업으로서의 소능감과 효능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어차피 장동혁 당대표가 당권이 강화되고 연임하게 되면은 우리 야당 출입에서는 좀 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 이혜인 기자의 기사에 대해서 뭐 보란 듯이 이준석, 한동훈 두 사람이 또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오늘 상임위가 또 이제 개회가 됐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준석, 한동훈 두 사람 예결위에서 같이 조우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진이 재밌어요. 오이한 연대가 무너질까봐 걱정하고 있는 우리 이준석 대표의 표정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거 한번 사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친 이준석 그 지지하는 커뮤니티나 그런 지지자들 동향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앙숙인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 헤드라인도 오죽하면은요, 이게 사진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굴을 안 마주쳐요. 옆에 있는 내내 눈도 안 마주치는 사이다. 오동석 노래를 불러도 서로 자기네들이 그 알량한 재래식 미디어 주도권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한동훈 씨 데스킹 받아가면서 열심히 기사 이렇게 용역받는 조선일보한테 소구해야 되는 이런 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한동훈 씨한테 그렇게 잘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을 해왔습니까? 개혁신당 뭐 민주당 계열 정당이니 어쩌니 그렇게 싸우더니 결과적으로 우리 조선일보가 바라는 거는 한동훈 씨를 중심으로 들러리 역할 하라 뭐 이런 뜻으로 읽혀요. 뭐 자칭 개혁 연대들이. 그런데 전혀 그럴 만한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오늘 조선일보의 소설 기사 가지고 좀 오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참 선 넘죠. 어제 우리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자칭 소장파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조선일보나 문화일보 이런 매체들 저한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몇 마디 말 가지고 무슨 노인 비하를 했니 뭐 했니 말 같지도 않은 프레임 뒤집어 씌워가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더니 멱살잡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우리 매체들이 젊은 대변인 뭐 소장파 진짜 소장파 젊은 대변인단은 당권파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오만 송곳 검증을 다 하면서 참 기득권들끼리는 자애롭기 짝이 없다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그 지난 한 수개월 동안 지난 지방선거 직전 수개월 동안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그 대책 없는 미래 관계자들 대안과 미래 무슨 뭐 이성권 뭐 조은희 권영진 같은 의원들 저랑 장해찬 최고 같은 30대 당직자들 지독하게 괴롭혔습니까?
그때 그 칼날 같은 잣대를 왜 지금은 서로에게는 향하지 않으신가요? 명태균 게이트가 그냥 문제입니까? 한동훈 씨가 명태균 게이트 제대로 수사하라고 그때 김용남 전 행정관 탈당하고도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때 서범수 사무총장 시켜가지고 당사문 활짝 열어줬는데 그 정도 핵심 게이트에 엮여 있으면 이제 방송 출연 좀 자중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얘기 이어서 저희 광고 한 편만 짧게 보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대 당직자를 몇 달 동안 얼마나 강도 높게 핍박을 했는지 제가 오늘 새삼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참 분노에 차더라고요. 제가 그냥 잊고 살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나무인 자기네들 허물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언급을 좀 해야겠어서 다시 좀 가져왔습니다. 짧게 광고 한 편 보고 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밤새 뒤척이시나요? 지금 필요한 건 에어컨이 아닌 냉감 침구입니다. 100% 국내 생산, 100% 국산 원사, 휴비스 듀라론의 냉감 이불 패드 풀세트. 닿는 순간 시원함, 열은 빠르게 배출. 전기료 부담 없이. 선풍기 사용만으로도 냉감 효과는 극대화. 깔고, 덮고, 올여름 침대 전체를 시원하게. 휴비스 듀라론 냉감 이불 패드 세트로 올 여름 시원하게 주무세요. 네, 더운 여름밤 듀라론 쿨 침구 세트, 쿨매트, 쿨이불, 쿨 베개 커버까지 한 번에 지금 더욱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잠 지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그때도 이렇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뻘, 지금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우리 조은희 의원님도 저희 어머니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권영진 이성권 의원님도 저희 아버지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뭐 오세훈 시장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 참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정치 자체를 30년 하셨더라고요. 제가 33살인데. 그런데 우리 당이 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런 세계관에서 살고 있냐면 거의 외계어예요, 외계어. 우리 저보다 부모님 뻘, 그러니까 막내 아들 뻘. 제가 저 나이 어리다고 방패 세우는 게 아니라요. 막내 아들 뻘을 향해서 이분들이 지금 해왔던 일들이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봐도 좀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게 좀 상식에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 쇄신의 뜻이 뭘까요? 혁신의 뜻이 뭘까요? 다 새로울 신자를 쓰죠. 쇄신, 혁신. 옛날 것들을 치우고 새로운 것들로 바꾼다. 구태의연하고 낡은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간다. 이게 혁신, 쇄신인데 우리 당은요. 70을 바라보시는 이런 30년 정치하신 정치인분들께서 자기들 소장파, 쇄신파라고 얘기하면서 저 같은 30대 초반 당직자한테 청산대상이라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고요. 재래식 미디어들은 그거를 또 아무 문제인식 없이 실어다 나르면서 저한테 진짜 3주 내내 제가 하루에 한 20통씩 전화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죠. 한 명씩 좀 짚어볼게요. 우리 대책 없는 미래분들이 얼마나 대책이 없는가. 네, 김소희 의원도 뭐 대책 없는 미래 소속이더라고요. 뭐 간간히 방송 나가시는 것 같던데 고생하는 참척상 당에서 고통받고 슬픔에 잠겨있는 당대표를 향해서 뭐 명줄이 짧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 했다가 또 엄청 비판을 받으시기도 했고. 대체 저 좀 묻고 싶어요. 저나 장해찬 부원장 같은 분들이 뭘 그렇게 여러분들께 잘못을 해서 뭘 그렇게 우리 당의 지지율 자체를 좀 꺾을 만한 해당 행위를 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용서받지 못할 뭐 사법적인 죄를 저질렀다거나 저희가 뭘 그렇게 구태스러운 정치를 했기에 콕 집어서 청산대상이라는 말을 들었어야 했을까요? 근거가 참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륜에 대해서 뭐 거부를 했다느니 뭐 과거 무슨 뭐 상임 고문들에 대해서 평균 연령 93세라고 했다느니 그걸 가지고 와서 나가라. 민주당도 막말이니 뭐니 그렇게 프레임 안 씌우는데 우리 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콕 집어서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 소장파라는 프레임 뒤에 숨어서 기득권이다, 구태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게 그게 불만이라서 이렇게 프레임 씌우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나요? 제가 뭐 조은희 의원처럼 뭐 책임당원 명부 가지고 다니면서 여론조사 장난질을 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명태균, 오세훈 시장 1심에 나온 내용들처럼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했다라고 하는 뭐 의혹을 받기를 합니까? 아니면 제가 뭐 권영진 의원처럼 원내대표님 멱살을 잡기를 했습니까? 제가 뭐 의총장에서 쌍욕을 하기를 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얘기를 했어야 했을까요? 네, 뭐 지금 이런 기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또 우리 그렇게 해서 장동혁 대표께서는 그게 왜 이렇게까지 공격받을 일이냐, 열심히 싸우다가 그런 정도의 구설도 생길 수 있는 거지. 재임명을 하니까 또 그 재임명했다고 뭐 저륜의 요구를 거부했다. 아주 그냥 날카로워요.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안 하시던데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대하고 그 다음 민주당에게 관대하고 저희한테만 이렇게 딱 야당 정치인답게 여당 공격하는 야당 정치인답게 행세를 하시죠. 저를 재임명한 것과 저륜 요구 거부가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쭉쭉 넘겨볼게요. 뭐 이성건 의원도 또 뭐 한마디 하고 뭐 권영진 의원도 또 한마디 하고 네, 막말 구설수 뭐 재임명했다. 이런 잣대면은요 우리 앞으로 좀 얘기해 보겠지만 그 대안과 미래는 권영진 의원 제명 안 시키나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저한테는 이 정도 사안 가지고 말 몇 마디 긁어와서 나가라고 하셨는데 멱살잡이한 권영진 의원은 일단 대안과 미래 먼저 좀 해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대안과 대책 없는 미래 간사인 이성건 의원님 해체 안 하십니까? 그리고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다른 우파단체나 시민단체들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올리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대책 없는 미래에서라도 권영진 의원 퇴출을 시키시든가. 왜 인적 쇄신 안 합니까? 왜 성명 안 내세요? 뭐 내일 조찬회동 있다고 하는데 거기 무슨 얘기 나올지 좀 기대가 되네요. 조찬회동 때마다 그냥 밤이 되나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슨 뭐 바람이 부나 뭐가 되나 그냥 입만 열면은 장동혁 사퇴만 외치는 그 조찬 모임에서 왜 권영진 의원한테는 아직 좀 제대로 된 얘기가 안 나올까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얼어 죽을 소장파냐? 이런 얘기가 지금 절로 나오죠. 해체하셔야 됩니다. 이쯤 됐으면은. 쌍욕의 멱살잡이에. 지금 올림픽공원에 청년들이 절교하고 장동혁 대표는요. 어제 같은 날에도 어제 본인들이 그 원내대표실 앞에서 고성 높여 항의하면서 추태 부릴 때 그때도 아스팔트 나와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명하면서 어제 터진 이 게이트급 선관위 이슈, 선관위에서 전산 조작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슈 공론장 만들고 특검에서 야당 지분 조금이라도 키우기 위해서 원내대표가 안타깝게 아쉬운 협상을 해왔지만 그 협상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론을 등에 업기 위해서 처절하게 목이 터져라 연설했습니다. 본인들은 에어컨 빵빵 쐬면서 원내대표실에서 민원 넣으면서 나 왜 정보위 안 넣어줘? 그 얘기할 때 누가 소장파입니까? 우리 당에 누가 소장파죠? 1.5선에 가진 거라고는 당원들의 지지밖에 없는 오로지 당원들만 보고 정치하고 국민들만 보고 정치하는 장동혁 당대표가 소장파 아닙니까? 지금 뭐 5선 서울시장에 무슨 재선 3선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소장파라고 하면서 1.5선 당대표 괴롭히고 당원들 멸시하는 거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당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고요. 저는 권영진 의원은 이참에 정말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권영진 의원의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게 역사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뭐 저희가 굳이 뭐 파묘까지 하지도 않더라도 아주 화려합니다. 예, 일단은 권영진 의원의 역사 우리 PD님 하나씩 좀 띄워주시죠. 이분이 우리 당에서 대구시장도 하시고 재선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네, 일단 멱살 잡은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 오늘 멱살 잡은 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 노조는 물론 원내대표실 그리고 원내 부대표단에서도요 이 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비상의총 소집을 요구를 했고요. 아마 징계조차 절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권영진 의원의 과거 이력들 보면 참 화려합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늘상 정치 생애 자체가 대여투쟁은 하지 않고 권력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자기 자리 지키기 바쁘면서 열심히 국민의힘만 공격을 해왔더라고요. 자, 뭐 이건 또 이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얘기 또 한마디 또 하셨네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진숙 의원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공천에 대한 아픔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권영진 대구 의원이 글쎄요. 대구 의원으로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경선 과정에서는 각별히 발언에 유의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공직자이기 때문에요. 경선 과정에 의견 표출을 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보좌진 파견도 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특정 후보를 콕 집어 겨냥하고 저격을 하죠.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 안 하시던데.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권영진 의원이죠. 자, 본인 마음에 안 드는 또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근데 좀 황당해요. 결과적으로 이진숙 의원이 아니라 또 추경호 현재 시장이 또 공천됐고, 당시에 이제 대구에도 좀 여러 또 비보들이 있었지만 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겨야 하는 선거라고 하는 명제가 변하지는 않는데, 대구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 찍어라, 이런 해당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인데 이것 자체도 징계 사유죠. 저한테 무슨 미소? 당권파 미소?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 오세훈 시장 당선되라고 열심히 선거 뛰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나요? 서울 민심, 이번에는 민주당 찍는 게 남는 장사라고 생각한다. 제가 만약 이런 얘기 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권파가 쇄신파 낙선운동한다 그러면서 구태 정치한다고 안 그랬을까요? 소장파들은 참 용인되는 것도 많습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네, 뭐 장 대표 비판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 좀 과거 이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분이 과거 또 이재명에 대해서 탄원서까지 써줬죠. 우리가 2018년 그 어려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딱 2곳 승리를 했어요. 이번 지방선거 때는 굉장히 선방을 했지만, 당시에는 대구, 경북 2개밖에 우리가 못 가져오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당시 권영진 의원은 정말 우리 당으로부터 정말 녹을 먹었죠. 정말 많은 이 빚을 진 거죠, 어찌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해서 대구시장 가서 했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탄원서를 썼다. 대체 뭐 하는 분이실까요? 저는 이런 분이 또 공천받아가지고 원내 재진입을 했다는 것도 좀 황당합니다. 한동훈 씨. 안 그렇습니까? 한동훈 씨는 뭐 보수 재건 뭐 떠나서 그때부터도 무슨 뭐 국회 기득권 청산하겠다느니 그따위 얘기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온갖 합리적인 척은 다 하고 국민 눈높이 타령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인지 뭐 생각해 보시고요. 네, 뭐 온갖 이야기들 다 하고 다녔습니다. 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저희가 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뭐 해산하고라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질질 끌려다니면서 선거 캠페인 하시더니만, 이런 분이 지금 우리 당에서 대구시장에 이어서 재선 국회의원 하면서 소장파라고 딱지 달고 방송 나가고, 소장파 딱지 달고 온갖 국민의힘의 저주를 다 퍼붓고, 이진숙 의원, 장동혁 대표, 뭐 저 같은 대변인 할 거 없이 전부 다 난사를 하고 다니더니 급기야는 원내대표 멱살까지 잡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이런 분들 줄줄이 사탕처럼 전부 다 공천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복당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 하라고 공천해 주신 건가요? 개파 만들려고? 그게 아니고서야 우리 한동훈 씨의 국민 눈높이가 대체 어디에 달려있길래, 한동훈 씨의 국민 눈높이는 발바닥에 달려 있습니까? 뭐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분을, 대단하신 분을 모셔오셨을까요? 왜 우리 당원들께서 우리가 처절하게 대여투쟁하고 선관위 해체해야 될 이 시점에 왜 이따위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까? 한동훈 씨. 보수 재건이 어쩌고 저쩌고. 네, 이런 분들 저희가 쭉쭉쭉 나열을 해봤어요. 조은희 의원, 이성권 의원, 권영진 의원, 김소희 의원, 이런 분들 들어가서 온갖 방송 나가서 지도부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이런 일이나 하면서 소장파, 쇄신파 딱지 달고 다닌다. 멱살 잡는 소장파, 정말 해외 토픽감입니다.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반드시 응당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징계는 당연하고 자발적으로 의원직이라도 내려놓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당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는데, 자, 지금 이 권영진 의원의, 아이고, 우리 권영진 의원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네요. 뭐 남들 품평할 때만 소장파가 되시나 봐요. 그래서 보수의 본령, 책임과 품격이라는데 이렇게 천박한 전현직 원내대표들한테 막말 쏟으면서 이렇게 해야 말을 듣지 그런 얘기하면서 멱살 잡고 드자비 했으면, 품격은 다 박살을 내놨는데 이거 뭐 보수의 본령인 책임에 따라서 물러나야 하지 않습니까? 의원 배지 걸고 나가셔야 되지 않나요?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굳이 징계를 기다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오늘도 제대로 된 언급이 없다. 네, 중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또 그러다가 또 장덕 대표 힘실릴까봐 뭐 걱정되는 건지, 뭐 한동훈 씨가 복당이 안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건지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죠.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대신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엄청나게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죠. 정점식 원내대표. 뭐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번에 정말 특검 합의 때문에 정점식 원내대표께도 저도 많이 화가 났고요. 이 특검 합의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본말이 전도돼서 상임위 나눠 갖기 위한 하나의 그냥 수단처럼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의심이 어제자로 확신이 돼버렸고 그에 대한 실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점식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정말 큰 흠집이 나버렸습니다. 그 흠집을 주도를 했던 게 이번 권영진 사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또 정보지의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거 한번 저희가 띄워드릴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여의도 정보지라고 하는 게 통상 이제 언론사들이 정보 보고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쓰여지거든요. 자, 이 내용 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향이라고 해서 바닥 드러난 정점식 원내대표 하면서 원구성 협상 전후로 국민의힘 내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한 지도력의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 법사위 백기투항했고 특검법을 졸속 수용해서 당권파들도 불만이다. 상임위원장 3선 독식에 유이동 반기의 4선 이상 중진들은 불신을 하고 있고 상임위 간사 배정도 미숙해서 재선급 원대실에 멱살잡이, 폭언, 폭력이 발생했다. 그리고 말뿐인 장 대표 퇴진과 한동훈 복당, 군불 친한계도 신뢰를 거두고 있다 하면서 야권 관계자, 어당팔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 현재 여의도 일가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플레이어들의 평가를 담은 것으로 보이지만 어제 원내대표의 위신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아니 원내대표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지만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제대로 이권 분배를 못했기 때문에, 협상을 못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권영진 의원의 행패 때문에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 어쨌거나 역할을 해야 될 원내대표의 권위 자체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무슨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함께 하겠다는 겁니까? 보수의 본령은 책임이다. 참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저한테 했던 얘기, 장동혁 대표에게 했던 얘기, 그리고 이 언론 인터뷰 나가서 했던 이야기들 종합해서 거울 보고 반성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